안녕하세요. 8월 2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낮 기온은 30도 정도로 덥겠고요. 특히 비 올 확률이 30%라고 하니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개찰구, 우악스러운 광고판. 우악스럽다는 표현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인데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제목까지 붙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1~3호선 개찰구 앞에 광고판을 2054개를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부산에 있는 광고대행사랑 4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용객들은 효과도 의문이고 불편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번 어떤 불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이용객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광고 효과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개찰구를 지날 때 표를 넣거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제대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일정 시간 멈춰서 광고를 응시해야 광고 효과가 있다는데 자칫 앞사람이 개찰구에 들어오는 뒷사람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광고판을 제대로 보기 힘들고 이 광고판 때문에 사람들이 치이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분명히 사람이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볼 수밖에 없는 장소고요. 두 번째로 광고판 때문에 사람이 치일 정도로 응시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면은 그럼 길거리에 있는 각종 모기 광고판이나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돼야 되죠. 교통사고도 발생을 하고 사람 길막을 한다는 등.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처럼 광고 효과가 확실한 광고 수단을 무려 4년이네요. 2011년까지 4년 동안 4억 원에 팔았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부산에 광고를 할 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팔린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행정정보, 공익정보를 우선은 집어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미아찾기라던가 지명승배범을 찾는다던가 아니라면은 지방세 납부를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는 행정정보라던가 또 혹은 각종 축제들 있잖아요. 축제를 홍보할 수도 있고요. 외지인들도 많이 오니까요. 도시철도에는 각종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딸랑 4억 원이라 이게 좀 의문이네요.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서관 카페형 지식놀이터로. 그 부산 대표 도서관은 사상구 독포동에 짓잖아요. 여기를 기존에 흔히 보였던 이제 책꽂이 빽빽하고 열람실이 있던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카페로 만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19년 문을 여는 부산 도서관을 지식놀이터로 짓는다. 자료실을 카페처럼 꾸미고 도서관 전체에 서가를 설치해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으며 특히 백색 소음, 넓은 음폭으로 귀에 쉽게 익숙해지는 소음까지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대형 서점을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 근처에 대형 서점이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새롭게 생기는 도서관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생산, 수출, 고용, 모조리 추락, 녹산산단 예상보다 심각. 즐겁지 않은 기사인데요. 2년 사이에 녹산산단이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보면은 생산은 17.7% 떨어졌고요. 수출은 9.2%, 고용은 7.2%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00개 기업을 전수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선업 불황에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상공업지역, 산단으로도 불렸죠. 거기가 부산의 심장이라고 했었는데 제때 시기에 맞춰서 산단을 고도화하지 못하면서 지금 거의 슬럼화가 됐습니다. 녹산산단도 이대로라면은 사상공단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지금부터라도
고도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부상 개발을 한다면서 뭐 서부지청도 짓고 뭐 아파트 단지도 짓고 이런다는데 녹산산단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중추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